여러분, 풍수학적으로 집안에서 양의 기운이 가장 강한 곳이 바로 거실이며 현관입니다. 물론 현관에 관한 이야기는 그동안 제가 많이 드렸으니 오늘은 거실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에 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실에 있는 이것은 분명 여러분을 아주 불행하도록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네, 꼭 치우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양의 기운이 가장 강하다는 것은 이 집안의 번영이 만들어지는 공간이라는 의미예요. 네, 우리 동양학은 항상 음은 고정적이고 또 양은 활동적이라 음의 기운이 강한 곳은 안정과 행복이 만들어지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양의 기운이 강한 곳은 번영과 성취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하여 거실에서는 잠을 자서도 안 되는 것이며 늘 무엇인가 변화가 생기고 움직임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의 TV는 거실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며, 또한 거의 대부분의 집들에서 그렇게들 하고 계시죠. 물론 이곳은 가족들이 많이 머물려고 하면 할수록 번영이 만들어지는 것이며, 발전적인 변화의 기운이 강하다면 또 번영이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하여 이 번영과 성취의 기운을 해치는 것들은 절대 거실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풍수학에서는 절대 이러한 것들을 거실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은 절대 거실에 두지 마세요. 첫 번째로 선인장과 같이 가시가 있는 식물들입니다. 물론 이 선인장은 양의 기운이 강한 식물입니다. 하여 일반적으로는 거실에 두면 아주 좋으나 현실적으로 이 식물은 거실에서 치우시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러할까요? 맞습니다. 다칠 것을 우려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에는 애완동물들을 집에서 참 많이 기르고 있으며 또 어린아이들이 거실에 나와서 노는 경우가 참 많죠. 혹 넘어지거나 부딪히게 되었을 경우 이 선인장에 가시만큼 고통을 주는 것도 흔치 않다는 거예요. 하여 이렇게 가시가 있는 식물이나 또 독성이 강한 식물은 모두 베란다로 옮기도록 하세요. 물론 베란다가 없으시다면 집안에 선인장이나 동백 같은 화초는 두지 않으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곳 거실에 외로움은 절대 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거실은 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네, 절대 외로움이 느껴지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별 생각 없이 이렇게 해두신 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자,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뭔가를 분명 느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사진을 보시면서는 분명 부부의 다정함이 연상이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뒤의 사진에서는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외로움이 연상이 되실 것이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항상 거실에는 부부가 같이 앉을 수 있도록 쌍으로 된 것을 두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도 모르는 무의식에 따라 본능적으로 행하는 일들이 참 많으며 또 주변 여건에 따라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무의식이 변화를 만들어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도록 움직여지게 된다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네, 하여 후자의 사진과 같은 곳에 익숙한 사람은 늘 혼자 있으려는 성향이 강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사람은 부부가 같이 있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 대화가 없어지게 되며 나이를 먹어갈수록 상대적인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게 되어 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자의 사진에 익숙한 사람은 늘 같이 있는 것, 또 함께라는 단어에 익숙해져 상대적으로 외로움을 덜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은 늘 대화를 많이 하니까요. 여러분, 하여 가능한 거실에서는 절대 혼자 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늘 부부가 같이 앉아 TV도 같이 보시고 또 차 한 잔을 마시셔도 같이 마시도록 하세요. 세 번째로, 이곳 거실에는 다툼과 갈등을 절대 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 조상님들은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것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대는 서로가 너무 바빠 하루에 얼굴 한번 보기 힘든 그런 가정이 참 많으실 거예요. 하여 요즘 젊은이들은 어른들의 말을 듣는 것을 참 불편해합니다. 네, 조금만 이야기가 길어지면 어김없이 꼰대라는 말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는 부모의 교육으로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네, 자기의 부모의 이야기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 젊은이들에게 어른이라는 개념은 이미 사라져버린 지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여 그들은 현명함을 받아들이는 법을 모르고 또 지혜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로 기르지 않으시려면 늘 거실에 같이 앉아 자녀들의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또한 여러분의 이야기도 잠시간 해줄 수 있는 상황을 많이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네, 이제 밥상머리 교육을 거실 교육으로 바꿔야 할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거실에서 여러분의 독성과 아집, 고집이 주를 이루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네, 아마 여러분의 자녀분들은 이곳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여러분은 늘 이곳에 혼자 머물러야 하는 사람으로 되어 갈 거예요. 물론 이런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여 번영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절대로 없는 것이고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이야기는 꼭 3마디를 들으시고 여러분은 1마디를 하세요. 또 자녀들의 이야기가 3분이면 여러분은 1분만 말하세요. 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정말 살만한 가정으로 만드는 비법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이곳 거실에는 절대 혼란스러움을 두지 마세요. 여러분 뭘 느끼셨나요? 앞에 사진을 보면 정말 앉을 곳도 없을 듯 하네요. 하지만 뒤에 사진을 보면 누구나 편하게 앉아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듯 하네요. 여러분은 그렇게 느끼지 않으셨나요? 아마 여러분은 에이 저런 집이 어딨어 라고 말씀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네, 사실 이만큼은 아니더라도 이 거실이 혼란스러운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네, 앉을 때마다 뭔가를 치우고 앉아야 하는 가정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가정에는 절대 운이 들어오지 않아요. 물론 번영 역시 없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는 습관이며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버릇이에요. 아마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식사를 하고 몸만 일어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여러분, 하지만 누구는 자기가 먹었던 식기나 수저는 개수대에 자기가 가져다 둡니다. 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사용하던 것을 늘 그대로 아무 곳에나 두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누구는 이것을 늘 원래 있던 자리로 가져다 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여 전자의 사람은 항상 어수선하고 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으며 후자의 사람의 집은 늘 깔끔하고 단순하고 심플한 것입니다. 여러분, 운은 절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며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 또 사람으로 인해 행복해질 사람은 절대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몸에 밴 사람, 네, 그런 사람이 운을 얻고 사랑받으며 또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5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실은 절대 춥다는 느낌, 썰렁하다는 느낌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이 거실을 썰렁하게 만들지 마세요. 네, 이런 가정에는 절대 번영의 운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 풍수라는 것은 절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네,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 그곳이 운이 모이는 곳이며 또한 번영의 기운이 모이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여 우리 전통의 풍수 집터들도 해가 잘 드는 곳이 명당이라고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거실을 번영의 기운이 모이고 쌓이는 곳으로 만들고 싶지 않으시나요? 네, 그럼 절대 이곳을 앉아있기에 불편한 곳으로 만들지 마세요.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번영으로 가는 최고의 수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거실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에 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